그런데 3학년 1학기까지 갔을 때 올 1등급 누적 비율이 만약에 절반 정도 0.6%가 된다고 가정하면 올 1등급 인원이 2,1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의대 정원이 3,058명이 올해 기준으로요. 그리고 지역의사제가 생겨나면서 거의 한 3,50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 1등급 나오면 의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수입니다. 이제 2028 대입 전형 계획안이 4월 말까지 다 대학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확정은 아니죠. 지금도 2028 대입 전형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는 그 수정 기관을 지금 둬서 또 수정을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발표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엄청 많이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발표해 놓고 수정 기간 동안에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순전히 대입 전형 계획안이에요. 제목에서도 대입 전형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2 학생들이 내년에 그 한 5월 정도 되면 수시 모집 요강이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니까. 근데 이 대입 전형 계획안에서 수시 모집 요강으로 확정될 때 엄청 많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거 보고 최종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 입시연구소 기일 소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입시밴드 김학수 입시연구소에 가입하셔서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럼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하나고에서 진학부장을 했었는데 대치동으로 나온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입시가 많이 바뀌잖아요.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 근데 제가 있었던 하나고등학교가 개교 때부터 고교 학점제를 시작을 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 이 시대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오늘 2028 대입 전형 계획안 바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요한 변화사항, 일단 2028 대입 변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전형, 이거를 바로 이제 교과전형 이렇게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 방식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정시, 수능으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게 정시인데, 그럼 정시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잘 들어보십시오. 일단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교장 추천전형,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천을 받아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전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교장 추천전형은요, 대학마다 각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TO를 딱 제한을 두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 무제한인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TO가 정해져 있는 대학에서 무제한으로 바뀌는 대학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등급제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내신이,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거 변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예상을 했었겠죠,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교과 전형도 교과 100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서류를 넣어서 서류 아니면 뭐 교과 종합평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평가,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서류를 본다는 얘기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서류를 본다 아니면 교과 종합평가를 한다 아니면 학생부 종합평가를 한다 아니면 교과 정성평가를 한다, 이 부분들이 다 똑같은 의미예요. 서류를 본다라는 거는 생활기록부를 본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생활기록부를 다 본다라기보다는 주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여부,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거기에 뭐 세특도 보고 이런 대학들도 있긴 하지만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서류를 본다라는 거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여부, 그리고 그 과목의 성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기록부를 다 본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5등급제로 변별이 어려우니 그러면 우리는 교과 전형에서도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류를 볼 거야. 너가 어떤 과목 이수했고 어떤 과목 성적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평가할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바뀌는 부분 잠깐 말씀드렸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뭐 바뀌는 그런 부분들은 이수 과목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대학들이 조금 더 늘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공 관련 교과 이수 과목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대학들이 좀 더 늘었고, 면접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대학들, 그러니까 다 일맥상통합니다.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내신 변별이 어려워지니 대학들은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면접을 조금 세게 가야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름이 막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가 활동 우수형,
뭐 이렇게 이 전형이 없어지고 이름이 뭐 탐구인재 전형 이런 것도 또 신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뭐 모두의 학종 뭐 이런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조금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 이건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구나, 아 이건 특목자사고를 위한 전형인데 이렇게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능이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나요? 수능이 쉬워지죠. 예, 수능이 쉬워져요. 그래서 대학들은 이 정시에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때 이 수능 외에 교과 종합평가를 또 넣어야지, 그래 내신을 또 평가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능이 쉬워지다 보니까 수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외적으로 교과 종합평가,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조금 더 늘어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수능이 쉬워진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수학도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만 치러지잖아요. 그리고 탐구도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만 치러지니까 수능이 쉬워져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 수능 외에 다른 어떤 평가 요소를 넣으려고 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랑, 또 하나는 그 원래 이과 같은 경우는요, 기존 올해 고3까지 수학이랑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이 많았거든요, 정시에서. 그런데 통합과학 자체가 엄청 어려운 과목이 아니니, 물론 평가원에서 어떤 난이도로 출제를 할지는 평가원에서 정해서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고 뭐 쉽게 출제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이과 학생들이 치렀던 문화생지 1, 2에 비하면 통합과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 정시에서 반영 비율 자체를 수학은 여전히 높은데 탐구의 반영 비율을 조금 낮춘 대학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 자체가 어려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죠?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등급제 내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5등급제 내신인데, 일단 광주 광역시예요. 5등급제에서 5, 1등급. 자, 표본이 1,800명, 그리고 51개 학교. 1,800명, 51개 학교, 한 개교 평균 한 212명 정도 되는 이런 표본을 가지고, 이 1,800명에서 2%가 5, 1등급이면 정확하게 인원은 216명. 자, 이 216명을 51개 교로 나누게 되면 한 학교당 5, 1등급은 4.24명.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많죠. 타 지역에 비하면 광주광역시가 5, 1등급의 누적 비율이 2%로 되게 좀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5, 1등급 누적 비가 1.2%.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표본이 16,110명인데 1.2%면 5, 1등급 193명. 그러면 63개 교가 표본인 거니까 63개 교로 193명 나누면 한 학교당 5, 1등급은 3.06명. 자, 아까 광주광역시보다 조금 더 적죠. 그리고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14,311명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1.3%. 그러면 186명이 5, 1등급. 그러면 88개 교로, 이게 표본이 88개 교인데 88개 교로 186명을 나누게 되면 한 학교당 5, 1등급이면 2.11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짧게 빠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 표본의 어떤 5, 1등급 이 누적 비율은 1학년 2학기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그 누적 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1학년 2학기까지 5, 1등급 비율이 뭐 부산시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5, 1등급이 1.3%예요. 그런데 3학년 1학기까지 가면 한 절반 정도로 5, 1등급 누적 비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대충 뭐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0.6%,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러니까 2025학년도 고1 1이면 올해 기준으로는 고2가 되겠죠. 고2 학생 수가 42만 6천 명인데 특성화고 이런 학생들 빼고 잠재적 경쟁자군은 한 35만 명 정도로 대충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35만 명에서 현재 1학년 2학기까지 5, 1등급 누적 비율 1.3%를 반영을 하면 4,550명이 되고 35만 명 기준으로 1.3%. 그런데 3학년 1학기까지 갔을 때 5, 1등급 누적 비율이 만약에 절반 정도의 0.6%가 된다고 가정하면 5, 1등급 인원이 2,100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의대 정원이 3,058명이 올해 기준으로요. 그리고 지역 의사제가 이제 생겨나면서 거의 한 3,50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 1등급 나오면 의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 의치한 약수까지 하면 7,700명, 그리고 서울대 하면 3,500명, 서영고 하면은
11,700명 이렇게 되는데 올 1등급 나오면 의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 기사들을 보면 서울대 가기 어렵다. 서울대 충분히 가죠. 자, 이런 지역별로 이렇게 예상한 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역의사제가 이렇게 매년 500명, 600명, 뭐 800명 늘어서 5년 동안에 3,342명이 는다. 자, 그런데 어머님들께서 또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게, 예를 들면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의사제 우리 상관없는 얘기잖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역의사제로 또 공공의대 많이 뽑게 되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의 일반 전형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의사제랑 상관없지만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의사제로 뽑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일반 전형도 조금 여유가 생긴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5등급제에서 1등급일 때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 9등급제 1.39등급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1.39. 근데 3학년 1학기까지 하게 되면 1.39등급 안 나와요. 올 1등급이. 대충 이제 만들어 놓은 게 한 1.1등급 예상을 해 놓은 게 이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는 어떤 대학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올 1등급 맞은 아이들이 9등급제 변화했을 때 1.39고 어떤 대학 1.2등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타이트하다. 타이트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1점 초반 정도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권 학생들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5등급제에서 올 1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 올 1등 맞으면 9등급제에서 한 1.1 정도로 매칭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정해 놓은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내신이면 합격을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5등급제에서 1.12, 1.17, 1.25면 일반고 기준 했을 때는 한 연고대 정도 갈 수 있는, 그리고 1.1 언더면 이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요렇게 잡아본 겁니다. 그리고 강남권의 일반고랑 광역자사고는 또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강남권에 있는 광역자사고나 일반고는 9등급제에서 1.9등급 나오면 서울대 낮은 과는 합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5등급제로 했을 때 한 1.42 정도면 서울대 낮은 과를 합격할 수 있는 정도 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입결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외고, 이것도 이제 어느 외고냐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대원 외고인데요. 뭐 우리 아이는 그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은 외고인데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9등급제에서 2점 초반이다. 그러면 2점 초반이 서울대를 간다? 이건 메이저 외고는 아니죠. 실제 메이저 외고는 2점 요 후반에서도 서울대 갈 수 있잖아요. 뭐 대원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 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국자사 과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9등급제에서 2등급 정도 되면 의대를 갈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한 중간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의 외고 중에서 2.1 정도까지 서울대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약한 외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우리 아이가 지금 받은 이 5등급제에서 이 내신을 가지고 9등급제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고, 그리고 이 정도면 어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거 하나의 표로 만들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별 선발을 수시랑 정시, 그리고 전형별 선발 비율이랑 전형별 선발 인원을 좀 비교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왼쪽이 2028이고 오른쪽이 2027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고3까지, 이거는 내년 고2, 우리 고2 아이들이 입시를 치르는, 그러면 파란색 바탕으로 칠해놓은 거는 늘어난 거, 그리고 노란색 바탕으로 칠해놓은 거는 이게 줄어든 거,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서울대만 놓고 보면요, 정시가 올해 뽑는 비율이 38%, 근데 내년에 30%. 줄어든 이 비율만큼 학종으로 늘어나요.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밖에 없죠. 수시에서 교과전형 없고요. 논술전형 없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줄어든 비율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게 된 이런 상황들. 자, 근데 이 비율들은 2028 대입 전형 계획안이 완전히 최종 확정되고 수시 요강이 확정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여튼간에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학종이 상위권 대학은 조금 늘고 정시가 조금 줄고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생각했을 땐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나중에 뭐 캡처 하셔서 이 인원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